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의 돈 흐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재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또 홍콩에서 한창 격화되고 있는 시위, 또 미중 무역 협상, 이렇게 현재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런 재료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먼저 시장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쭉 점검을 해보면은 이번 주 들어서 시장 수급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2025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약간이나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보험 쪽에서 약간의 매도가 나왔고 투신도 조금 매도하고 있고 또 연기금 쪽에서는 매수의 규모가 일단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동안 뭐 크지는 않았지만은 이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을 했었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오는가 싶었더니 결국엔 다시 이렇게 팔므로 인해서 현재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투자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불확실한 재료들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수급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긍정적인 재료라고 하면 바로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5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전 세계에 뿌려져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향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흥국들은 달러가 부족해서 외환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외환위기가 왔던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미국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자 급기야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발언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저렇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것은 당장 뭐 카페에서도 잠시 정리를 해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은행의 건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어떤 시장에 돈이 많이 돌아다닐 가능성, 늘어날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을 거고, 또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을 보유해도 되겠다, 그런 심리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가 되는 저 시점에 돈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채권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 외국인들이 채권을 많이 사고 있다는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는데,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됨으로 자꾸 저런 분위기가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일단 돈은 주식시장보다는 또 잠시나마 채권 쪽으로 저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아직도 채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재 기준금리가 이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 채권을 이렇게 앞으로 확정금리잖아요. 사뒀을 때 시간이 흘려서 금리가 이렇게 인하가 된다면 뭐 3년짜리 채권을 하든 10년짜리 채권을 하든 기간이 길수록 금리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때 뭐 3%를 합시다. 확정 수익을 가지고 채권을 내가 샀는데 그 다음 뭐 몇 개월 시간이 흘러서 뭐 좀 더 낮은 가격에 그 사야 된다면 이자를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앞서 투자한 게 낫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이 채권을 앞서 채권을 산 사람들한테 약간 지금보다는 약간 높은 이자를 주고서 사는 게 유리하겠죠. 그 채권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먼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될 때는 채권을 먼저 산 사람들은 금리가 인하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높은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일단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또 채권 수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 채권 사라고 떠넘겨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단기간에 그래 채권 움직이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 큰 수익이에요. 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미국 금리가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점점 확실시돼 갈수록 일단 돈은 또 그 채권 시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되면 주식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그 시점에 금리 인하가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는 일단 주식 시장에도 돈이 원활하게 돌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이것도 좀 새로운 변수로 지금 떠올랐어요. 밑에 잠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위, 미중 무역 협상도 조금 골치 아프게 일단 되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먼저 살펴보면 18일과 19일 날 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13일에 도이치방크 보고서에서는 연내 세 차례라고 하면은 7월, 9월, 11월입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끝나고 나면은 일단 6월 달에는 방향성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 일단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7월 되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 금융인들이 7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한 40% 정도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 9월 달에는 30% 정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튼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조금씩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위와 미중 무역 협상 이 관련해서도 카페에서 잠시 정리를 해드렸죠. 카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은 미국에서 화웨이를 제재하고 또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 제재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중국에는 처음에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나가다가요. MS에서 윈도우를 이제 제공하지 않겠다. 화웨이에. 또 MS몰에서 화웨이 노트북들을 다 내려버렸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 서비스가 없어도 다 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다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윈도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중국 사람들한테 한 방 먹인 것은 바로 MS에서 윈도우를 갖다가 화웨이에 제공하지 않겠다. 이 결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제 출구 전략을 갖다가 마련해서 빨리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던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던 차에 저렇게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홍콩 시위도 액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국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저기 홍콩에 있는 젊은이가 여기 홍콩에 젊은이가 있었어요. 대만에 가가지고 사귀던 여자친구를 죽였습니다. 살인을 해버렸어요. 살인을 하고 홍콩으로 도망을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홍콩하고 대만하고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만에서 걔 처벌하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홍콩에서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홍콩에서 그런 거죠. 홍콩에서 죄진 놈은 저 가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넘겨주는 법을 만든다. 이렇게 액면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미군들 있죠. 미군들이 한국에서 성범죄라든지 살인을 저질렀는데 미국 본국에서 우리가 처벌할게 보내라 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죄인을 미국으로 보내주죠. 보내주면은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이런 식으로 저렇게 홍콩이 만약에 범죄인을 갖다가 본국 다른 나라로 보내주는 그런 협약을 맺게 되면 홍콩 사람들이 이제 좀 불안하죠. 중국 내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완전 차단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는 이미 차단이 되었잖아요. 중국은 굉장히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홍콩은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거든요. 또 홍콩은 또 기본적으로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서 홍콩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잠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아편 전쟁이 있었을 때 결국 영국이 1842년에 이기면서 청나라가 홍콩을 영국한테 떼줬어요. 그때 홍콩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우리를 버렸다. 이런 마음을 가슴속에 저변에 깔려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97년도에 약 156년간의 영국 통치를 끝으로 이제 중국한테 반환이 됩니다. 그때 중국이 일국 양제를 하기로 했어요. 홍콩은 자본주의, 저기 본토는 공산주의, 이렇게 했는데 지난 한 2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직도 홍콩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지도자를 자신이 뽑지를 못해요. 어떤 체육관 선거 비슷하게 해서 중국에서 내세운 사람들이 다 지배층으로 쫙 들어와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2년간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점점 자유가 억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이번에 저 범죄 인도 협약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난 22년간 사이에 있던 불만들이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홍콩은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또 오랜 기간 또 영국이 또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 아닙니까? 서구화된 사고방식을 홍콩 사람들이 쭉 깔려있대 이 말이죠. 본토 사람들하고 홍콩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 그동안 우리가 짓눌렸던 자유를 되찾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홍콩 사람들한테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 또 잘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홍콩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에 살면서 중국을 막 까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할 정도로 까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통제 국가가 서서히 돼가고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예전에는 되다 않은 먹방도 통제하겠다. 그거 보고 국민들 살찌니까 그것도 통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서서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되진 않았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들 중국을 굉장히 비방하던 사람들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을 강력하게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아마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홍콩으로 들어갔다면 중국 당국에서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중국으로 끌고 가서 처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홍콩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정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공정한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는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걸 정치하는 놈들이 많이 합니다. 권력을 가진 놈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홍콩 사람들이 저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튼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본토에 잡아서 손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중국의 돈들이 홍콩으로 가서 자꾸 자금 세탁돼 가는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은 홍콩을 좀 더 틀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생각 있는 국가에서는 저런 모습이 분명히 자유를 통제하는 모습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홍콩을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런 일로 인해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조금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이미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손들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홍콩에서 저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야, 이거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이제 좀 합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어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13일 날 우리 한국 시간은 14일인데, 현지 시간으로는 14일인데, 오만해에서 유조선 두 척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오만해는 전 세계 원유 석유 제품의 3분의 1이 지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인데 여기서 유조선이 저렇게 피격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 불안이 이란이 했다, 미국이 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중동 불안이 점점 고조화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50, $100까지 상승한다고 뭐 과격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달 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미중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잘 타결되는 그런 기대감이 또 생기게 된다면 유가는 그러면 경제가 다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별다른 일이 없이 그 28일, 29일 날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뭐 흐지부지 그냥 지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동이 불안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되어버리면 또 잘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유가는 좀 더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계속해서 일단 유가도 계속 불안한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석유 화학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일단 살펴볼 필요가 일단 있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장중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바닥권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워낙 불안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기는 일단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실한 뭔가 거리가 있어야 돼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실적이 일단 좋아야 돼요.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 기업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괜찮고 또 그 기업 개별 흐름이 괜찮다면 이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 전반적인 어떤 상승을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에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단 좋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지켜볼 때는 돈이 어떤 종목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요. 살펴보고 그 개별 종목의 수급을 쭉 살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 및 기관들이 동시에 쭉 준비해서 하는 종목이 있어요. 있다면 그 개별 종목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개별 종목이 누가 봐도 이 종목은 투자할 만하다, 타당하다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어요. 그냥 시장 수급이 들어와서 아무런 종목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일종의 뭐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말하자면 옥석 가리기 있잖아요. 옥석 가리기. 그래서 실적이 그동안은 시장이 조금 이래 올랐기 때문에 뭐 아무 종목이나 이래 올랐다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 수급이 좋으면서 또 실적이 좋은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을 리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좀 접근을 하셨다면 보유 종목에서 특히나 이 외국인들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뭐 사모펀드 보험 이런 쪽에서 매수하다가 갑자기 조금씩 나가면서 주가가 그 종목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종목 현금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실적도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단 그 종목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뭐 정리를 하시는 반 정도 팔아서 일단 어느 정도 조금 챙기는 게 좋겠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정리하는 게 안 좋겠나 일단 그렇게 싶고요. 다음 주부터는 계속 그 종목의 실적과 수급을 동시에 봐 들어가는 것이 일단 좋겠다. 시장의 불안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일단 시장은 대형주는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중형주나 소형주는 일단 수급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종목들은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이번에 뭐 559억 원밖에 안 샀잖아요. 연기금 쪽에서 이번 주는 큰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미 기관들이 그동안 시장 수급을 장악을 하고 올라왔었는데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투신도 사고 있고요. 연기금, 보험과 사모펀드 확실히 조금씩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보험과 사모펀드에서 안 파는 종목들이 여기에 보인다 아닙니까? 좀 있죠. 보험과 사모펀드에서도 동시에 사고 있는, 팔지 않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보이죠.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도 시장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슈들이 뭐 순간순간 계속 이래 변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장중 시향 분석을 통해서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또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개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쭉 살펴봐서 정리해서 쭉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